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3호기의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콘크리트 경납 건물의 균열 가능성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한데도 땜질 처방만 한 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서는 일상 복귀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반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반기면서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산업재해를 노동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가 멀어지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운영이 재개된 복지시설 등에서는 일상 복귀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반면 노래 연습장 등 집합 제한이 유지된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일단은 반기면서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사회복지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채 외로운 시간을 보낸 노인들에겐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잘 나가라고요? 네네.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첫날 시설을 찾은 노인들은 많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건물 전체를 소독하는 등 이용객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분들을,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본인이 생활들을 공유하고 싶은 게 사실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어 학년별로 번갈아가며 등교했던 광주 한 학교도 학생 맞이에 한창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협의를 거쳐야 하고 급식 재료들도 새로 신청해야 해서 2학년 학생만 등교를 했지만 오는 19일부터는 전교생 660명이 모두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모두 등교하게 되면 그동안 부족됐던 것, 결손됐던 것들을 보충하는 데 중점적으로 이제 저희 교육 활동을 하겠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집합 제한 조치가 유지된 고위험 업종 사업주들은 거리두기가 완화됐다는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한산한 모습이라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이 회복될 수 있을진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게 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네요. 코로나 확산으로 운영에 제한을 받았던 시설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바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광주에선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도 오늘 19일부터 학생 수 900명 이하 학교에 대해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늘 16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는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그 전이라도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내 전체 학교 가운데 97%가량 학교에서 전교생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아침 날씨는 선선한 보다는 쌀쌀함에 더 가깝습니다. 어제 밤사이 찬 공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7에서 13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은 더 쌀쌀해졌지만 하늘은 맑은 모습입니다. 또 종일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대기가 건조해서 각종 화재 사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는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 공극이 발견돼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돼 있죠. 최근 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한빛원전 3호기. 공극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납 건물에서 발견된 새어나온 윤활유를 보면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근본 원인을 찾거나 해결하지 않고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한빛 4호기에 이어 3호기에서도 원자로를 감싸는 경락 건물 콘크리트에서 벌집을 연상케 하는 모양의 공극들이 발견됐습니다. 건설 당시 부실 공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까지 발견된 공극만 1,500개가 넘습니다. 한수원이 지금껏 발견된 공극을 메우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보수 공사가 끝나 한빛 3호기 재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공극을 메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납 건물 내부에서 윤활유인 그리스가 새어나온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한수원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어디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활유가 새는 여러 이유 중에서 경납 건물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도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도 하지 않고 공극을 메우는 데만 신경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댐을 사례로 들지만 미세한 금이 가게 되면 결국은 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전 안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는 경락 건물 콘크리트에 만약 균열이 있다면은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한 평가를 빠뜨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누락이 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콘크리트 균열 때문에 원자로 자체가 폐쇄된 미국 사례를 보면 보다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크리스탈 리버 발전소의 경우 경납 용기의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보수 작업을 했는데도 콘크리트가 부서져 결국 원전 영구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경락 건물의 크랙 문제가 굉장히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는 오늘 재가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산업재해를 노동당국에 보고하지 않아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현장 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성 재해 10건을 파악했습니다. 노동청은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의원과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 측이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의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반영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의대 입시에서 인적성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이 전남대는 30.4%에 불과하고 조선대는 56.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동아대 등은 모든 유형에서 100% 인적성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분원과 광주세계김치연구소의 조직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의회 또 시민단체에서는 잇따라 통합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요. 광주시 박남원 일자리경제실장과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식품연구원과 이 김치연구소의 통합 논의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예,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30여 개 되는데요. 네. 그중에 식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완주에 있고 또 김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세계김치연구소가 광주에 있습니다. 네, 식품연구원은 198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예, 세계김치연구소는 그보다 23년 뒤인 2010년에 만들어진 건데 2016, 2017년 국감에서 김치연구소 연구 실적이 충분치 못하다 그러면서 통합 필요성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가지고요. 네. 현재 지금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과기부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김치연구소를 식품연구원과 통합하겠다라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김치연구소의 연구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행대로 김치연구소를 독립연구기관으로 존치하는 그런 가운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로는 김치연구소하고 식품연구원을 통합하는 그 세 번째는 현재 과기부 산하에 있는 이 세계 김치연구소를 농림부로 옮기는 이 세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단계는 실무적인 논의를 이제 거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립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그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세계 김치 연구소가 만들어진 게 2010년입니다. 그리고 광주로 이전한 게 2012년이고 그 사이에 이제 새로 이 조직을 꾸리고 여러 장비,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을 구축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이 김치연구소에서는 이제 실제 그런 준비 과정 때문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성과가 부진했다 이런 부분의 평가도 사실 김치 산업 현장의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최근에 어제 대한민국 김치협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세계 김치연구소로 인해서 우리가 김치 생산의 기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존치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부진하다. 이런 부분이 좀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통합이 되면은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통합이 되면 이제 우려되는 점은 이제 현재 이 통합되는 안은 이겁니다. 통합한다고 하면 세계 김치 연구소를 현재 독립기관으로 있는데 그것을 식품연구원의 분원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이 기관의 생명은 인간의 어떤 그 자율적인 주체에서 핵심은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직에 있어서도 그것이 예산권과 인사권입니다. 근데 통합하게 된다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본원에서 행사함으로 인해서 김치연구소의 독자적인 연구계획 수립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통합 논의가 원래는 9월 달에 결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미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광주시 계획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김치연구소를 당초에 만들 때 그때 이미 그 식품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치 종주국의 어떤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치연구소는 독립된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국무회의에서 2008년도에 의결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보다 특화된 연구를 위해서 이 만든 연구소를 지금 통합해야 한다 이것은 당초 그 취지하고도 안 맞고 김치 업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하고도 배치된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도 독립기관으로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계김치연구소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 박남원 일자리 경제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가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건지 이재원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꼴찌 하나와 SK에게 당한 충격의 5패. 5강 싸움에 갈 길이 바쁜 기아가 발목을 제대로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내용이 아쉬웠습니다. 최영우를 제외하고 타격은 제 역할을 못했고 뼈아픈 실책도 잇따랐습니다. 한 이닝에 3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고도 6실점을 할 만큼 투수력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가 공격에서 적시타가 자주 나오면서 또 대량 득점을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치명적인 3승을 기록한 한화이글스입니다. 하위 팀들에게 당한 연이은 패배로 5위 두산과의 승차도 4게임 반으로 벌어졌습니다. 남은 경기는 16게임으로 13게임의 두산에 비해 체력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 일정도 이번 주 NC와 LG 등 상위권 팀들과 원정 경기에 나서야 하는 기아가 불리합니다. 기아 선수들이 그동안 약간 좀 부담감들 그리고 우리가 더 해보자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약간 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수치상으로는 쉽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기아가 9승 이상을 거두고 두산이 9게임 이상을 진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신락 같은 가을 야구의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아직 모르니까 선수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일단 시즌 끝나고 봐야겠죠. 뒷심 부족으로 하위권 팀들에게 밀려났던 기아 타이거즈. 상위권을 상대로 부족했던 뒷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과속운전으로 올해 적발된 차량 가운데 가장 빨리 달렸던 차량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담양 구간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이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 중 속도가 가장 높았던 차량은 광주 대구 고속도로 담양읍 구간에서 밤 10시 16분에 적발된 벤츠 차량으로 당시 속도는 시속 247km로 기록됐습니다. 같은 구간에서는 새벽 1시에 BMW 차량이 시속 216km로 달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기아차 취업 사기 피해자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아차 취업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목사를 수사 초기에 풀어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며 엄정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죄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차 취업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650여 명, 피해 액수는 1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공무원들의 잦은 이직과 전출로 신규 공무원을 뽑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현장의 반응은 좋다고 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토목 경력직으로 신안군에 임용된 박레오 씨가 마을의 도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형량 장비와 줄자를 동원해 포장해야 할 마을 앙길 길이와 폭을 능숙하게 측정하고 사무실에서는 설계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 들어오기 전 12년 동안 일반 회사에서 토목 설계 업무를 익혔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보다 동료 공무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경력이 풍부한 우리 직원들이 오시면은 한 번만 알려줘도 2개, 3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경험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신안군이 지난 2018년부터 선발한 경력 기술직 공무원들은 모두 133명. 시험 문제는 전문 대행업체가 출제하고 시험지 운송과 채점 과정도 경찰관 EPR에 진행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를 과감하게 시험 과목에서 배제하고 전공 시험만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는 시험이 저한테는 좀 쉬웠는데 만약에 비전공자가 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신안군에 지난해 7월 말 기준 부족한 공무원은 모두 76명. 전출과 이직 공무원들도 육지자치단체보다 많아 이 같은 경력 경쟁 시험은 빠른 인력 충원과 다양한 업무 배치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 파트에 오신 분들은 행정 업무도 볼 수 있고 기술 업무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도 볼 수 있어서 효율적이어서 저희들은 신안군이 지난 2018년 전남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도입한 경력 경쟁 시험은 영광과 해남, 무안 등 7개 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가기본통계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가 오는 15일 광주에서도 시작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전체 가구가 아닌 광주시 전체 59만 가구의 20%, 12만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11월 18일까지로 이번 달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조사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문조사 기간에도 응답자가 희망할 경우 비대면 조사로 바꿔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 오프라인이 결합된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내일 개막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일부터 나흘간 옛 전남도청 외벽에 미디어 아트를 투사하는 등 온 오프라인에서 미디어 작품을 선보일 2020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열립니다. 한편 당초 계획됐던 광장축제와 퍼레이드 등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축소 운영 또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에 영광굴비 판매량이 작년 추석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영광군은 영광군 수협의 추석 굴비 판매량이 7,400여 건으로 작년 추석에 비해 50% 늘었고 매출액도 170억 원 늘어난 93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농수축산물의 선물 가격 상한액이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가까워진 요즘 산행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등산객이 느는 10월 사고 구조 건수는 44회로 월 평균 24건보다 83%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실족이나 추락 사고 등이 많은 만큼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사고 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나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하며 가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에 사업장이 등록된 1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되는데요. KF94 마스크 300개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 1개와 마스크 200개를 함께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5.18 40주년 기념 콘서트 오페라 박하사탕이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식 유튜브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을 원작으로 한 그랜드 콘서트 오페라로 국내 최정상 제작진과 출연진이 러닝타임 3시간 20분을 채웠는데요.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2개의 스튜디오에서 이원 중계를 통해 녹화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오페라 박하사탕은 5월 광주에 있던 한 남자의 인생과 사랑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들여다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주 읍성권 일원에서는 나주문화재 야행축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향토 음식 만들기, 한지작품 만들기, 골동품 경매 등 체험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요. 가야금 독주 등 공연들은 나주문화재 야행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